그러면 이제 크게 또 나눠보죠. 아까 표는 복잡했는데 제가 이제 간소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크게 두 분류, 그리고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는 거는 하위 분류가 5분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과 성적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어머님들 흔히 아이들 너 몇 등급이야? 너 등수 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물어보시죠. 그 등수나 등급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이게 교과 성적이 아니고요. 바꿔보십시오. 지필평가. 지필평가라고 합니다. 이 교육 용어가 지필평가, 그리고 하나가 수행평가. 이 두 개가 합산돼서 이제 최종 교과 성적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그리고요, 비교과는 아이들이 손댈 수 있었던 게 아까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손댈 수 있는 게 바로 첫째, 교내 대회죠. 학교 대회가 있고 세특이 있었죠. 그리고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이거는 체험 분야에 들어가는데 저거는 그다지 뭐 큰 건 아니고 이게 큽니다. 자율활동 중에서 임원 경력이 이제 크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요,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꿈이 큰 아이들은 2월 중순부터요, 반장 출마할 애들, 그 다음에 학생회 임원할 애들 대본 쓰고 벌써 외우고 제스처 연습하고 목소리 톤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예전에 지필, 주입식에서 전반적인 것들을 넓게 바라보시는 안목이 있으셔야 나중에는 정말 최종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학생부 교과 관리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수행평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교과 성적은 지필평가, 수행평가로 나눠진다. 그런데 다시 지필평가는 단답형, 흔히 객관식이 되는 거고요.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에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 둘, 셋 중에 뭘까요? 우리의 등수와 등급을 결정짓는 바로 그 키포인트. 자,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어떤 학교의 그 교과 성적을 구성하는 안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 학교는요,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를 40%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필평가는 또 어떻게 보나요?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죠. 그러면 총 성적에서 중간고사가 차지하는 거는 절반이니까 몇 퍼센트죠? 30, 기말도 30.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네요. 중간고사는 다시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눠지죠. 이 비율을 다 쪼개 보면요, 수행평가 비율이 주관식 서술형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간혹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이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와요. 선생님, 제가 아는 건데 주관식 서술형에서 감점 당했어요. 큰일 난 것 같지. 엄마가 주관식 서술형 틀리면 혼난댔어요. 이 비율밖에 사실은 안 되는데 아이가 잘못 알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보고요, 야, 혹시 수행평가 제출했냐? 아, 맞다. 그거 선생님 날짜 넘었다고 안 받아주던데요. 그 애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 탓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다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아, 저 수행평가 상관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성적 딱 보면은요, 성적이 쑥쑥 뒤집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 있죠? 수행평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관리해버리시잖아요? 학원 2-3개 보내시잖아요? 그거 이상 성적을 뒤집어 버립니다. 장담드립니다. 확실히 뒤집어 버립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최선을 다하되 공부 외에 다른 것들도 네가 살펴줘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교육을 하시는 환경 조성,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학교 현장으로 가보시죠. 광주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공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고등학교를 한번 봐볼까요? 이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고등학교를 봐볼까요? 자, 고등학교 1학년 교과목의 수행평가 비율이 60, 40, 50, 100. 어떤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까 그래프를 보셨으니까. 대부분 8월 24일까지인가 아마도요. 이건 정확치 않은데 그때 한 학기 성적이 다 입력 전산 처리되거든요. 그리고 방학 전까지 선생님들이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 수행평가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부모님들이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학교는 어떨까? 어머님들 아이들 학교는 몇 %인 줄 아세요? 거 보세요. 모르시죠? 자, 오늘 학교 홈페이지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계획서 및 학교 규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로 학교에 들어가시면요, 정식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이거는 공개 자료입니다. 어느 학부모든지 학부모 로그인을 안 해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에 대해서 부모님들 설명을 드릴게요. 수행평가는요, 아이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기능, 너 어떻게 활용할래? 네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는데 너의 지식을 누구한테 설명을 해봐. 태도는 뭐냐면요,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팀원들, 조별이 있거든요. 그 팀워크를 네가 잘 구현해내니? 너의 참여도는 어떻냐? 팀에서의 너의 리더십은 어떻지? 총체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게 바로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학업관리 규정에 들어가서 수행평가 비중이 낮으면 그 학교는 무슨 식 학교예요? 주입식 학교예요. 막 이것만 해대면 돼요. 근데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진짜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학교일수록 사실은 수행평가 비중이 높은 겁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수행평가는 뭘 측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 기, 태. 지식, 기능, 태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고민이 하나 생기시죠. 그래, 수행평가는 참 좋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거기에 생기는 맹점 때문에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국어 이론 가르쳐 주듯이 영어 단어 가르쳐 주듯이 수행평가라는 교과목이 공교육에는 탑재가 일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이런 설명 없이 수행평가를 해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해오면 그 수행평가는 점수화돼서 성적 기록에 반영이 되는데 아이들이 했던 수행활동 내용은 세특에, 과목별 세특에 애가 뭘 조사했고 어떤 주제로 했고 어떤 태도로 반응을 이끌어냈다가 바로 학생부 세특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육을 해주는 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핵심이 나왔습니다.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수행평가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한류에 대한 주제로 아이가 만든 겁니다. 학생이 한류는 누구냐라고 만들었고 한류의 정의에 대해서 코리안 웨이브 해서 쫙 자기가 학교 교실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류가 시작됐던 거를 이제 얘기를 하네요. 이제 사랑이 뭐길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로 여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동영상이 뜹니다. 사랑이 뭐길래 타이틀이.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한류의 흐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도에 슈퍼주니어 나오고 이런 한류의 흐름에 대해서 아이가 발표를 하고요. BTS는 아시죠? 그래서 아이가 이걸 클릭을 하면 BTS의 뮤직비디오가 화면에 쭉 나오고 아이는 현장에서 이렇게 발표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세 가지 효과에 대해서 아이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류를 인스턴트 음식처럼 소비하지 말고 다듬고 발전시키자. 그리고 한류는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훌륭한 수행평가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 아이는 이 디자인도 다 멋있게 하고 이 구름 표현도 하고 한류에 맞게 색감을 핑크색으로도 배치하고 아주 잘했네요. 그리고 한류라고 하는 그 방대한 카테고리에서 발표할 순서를 지가 잘 분류를 해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어 발표도 있고 한국어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영어, 한국어 대본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수행평가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시간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2시간 내에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에 3개 요소가 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식, 기능, 태도죠. 수행평가는 주제를 항상 주어줍니다. 국어 선생님이 한류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이 미세먼지에 대해 조사를 해라. 자, 그러면 아이들이 첫 번째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요, 어머님 용이기도 하면서 아이들 용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절대 그 이름으로 검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류, 미세먼지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사전이 뜨고요, 아이가 실제 찾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까지 엄청난 정보가 나오니까 거기서 아이들은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누르고 들어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딴 거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주제가 나오면, 자, 한류의 역사, 하위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세부 검색을 시키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해 나왔다 그러면, 야, 미세먼지 하지 말고 미세먼지의 대응 방안이라고 검색을 해봐. 하위 카테고리 먼저 치고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것보다는 학술 자료라든가 백과사전이라든가 조금 더 축약된 정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줄여버리는 방법이 어떤 거냐? 자, 보십시오. 한류의 역사하고 뒤에 PDF라고 붙이게 하십시오. PDF. 어머님들 뭔 소리인지 아시나요? PDF? 모르시면 그냥 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먹을 겁니다. 야, 너 검색할 때 뒤에 뭐뭐뭐 PDF 붙여봐. 아니면 뭐뭐뭐 HWP라고 붙여봐.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쓸데없는 정보가 아니라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로, 잡다 정보가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한 정보만 알 수 있도록 완전 축약된 문서 형태의 파일이 검색이 됩니다. 이러면 애들이 한 주제를 검색하고 정보 취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로 시간 줄여버립니다. 이 정보 검색에 있어서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류의 역사 PDF라고 치면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있죠. 이걸 클릭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자, 애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동국대학교 보고서가 나오죠. 한류의 흐름이라든가 핵심 정보만 파악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수행평가의 3대 구성 항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지식, 기능, 태도죠. 지식을 만들어 뽑았네요, 이제. 그러면 기능이 있죠. 기능이라는 게 뭐냐? 첫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들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줄 것인가가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거를.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샘플 사이트 하나 보여드리는 겁니다. allppt.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llppt.com. allppt.com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첫째,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Abstract, Business, Computers, Education, Medical 있는데 얘가 만약에 과학 선생님이 생물학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오라 그랬다. 그러면 메디컬을 찍으면 돼요. 그리고 공학 분야다. 컴퓨터를 찍으면 되고요. 인문사회 분야다. 비즈니스 찍으면 돼요. 찍으면 뭐가 나타나느냐? 파워포인트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여버려요. 어느 정도 이게 자세히 만들어져 있냐면요. 보세요. 이 슬라이드에서 아이가 내 목차에 필요한 거를 따다가 글자만 타이핑하면 돼요. 수행평가를 지식 찾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성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새벽까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또 하나가 있느냐? 얘네들이 그 비주얼 싱킹 기능 부분에서요. 파워포인트만 있다고 제대로 된 발표 보고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인공위성 삼각 측량에 대한 발표를 한다고 치죠. 수학 시간에 예를 들어서 삼각함수를 응용한다거나 미적분을 통한 응용법에서 인공위성 삼각 측량법이 도입됐다. 이걸 보고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워포인트에 인공위성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측량하는 그림이 써야 될 인공위성 삼각 측량법. 어떤 학생이 뭐라고 저한테 뛰어왔어요. 선생님,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는데 인공위성 측량이라고 했더니 제대로 된 그림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인공위성 측량은 지금 이거 2개 나옵니다. 지금 제대로 된 PPT가 안 만들어지겠네요. 본인의 지식은 있지만 남에게 전달하는 기능 수행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죠.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글로 검색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 영어로 검색을 했어야지 라는 게 바로 답입니다. 검색을 Satellite Measurement 했더니 어때요? 훨씬 더 많은 이미지들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필요 이미지를 검색할 때 한글로 해버리면요. 한국말 쓰는 데이터베이스만 끌어다가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쳐버리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요? 전 세계에 있는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찾을 때는 반드시 뭐로? 영어로 검색을 해라. 그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지 찾을 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줄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걸립니다. 아이들이. 뭐가 걸리느냐? 교내 대회에서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대상을 받았다. 좋아요. 동상을 받고 좋아요. 그런데 학교 교내 대회의 일부를 살펴보면 이게 전국 대회랑 연결되어 있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뭐가 걸리냐? 저작권이 걸립니다. 이거 얘가 만든 이미지 아니잖아요. 다운로드 이미지잖아요. 이거를 썼다가 교내 대회 통과했는데 이게 본선으로 나가버리면 얘는 아무리 잘된 작품이라도 땡! 돼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발표가 교내용이 아니라 전국대회로 나간다라고 하면 어디서 찾느냐?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제가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 이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새틀라이트하고 쳤더니 또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는 이미지는 저작권 무료 이미지입니다.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보고 싶다. 구글 검색을 할 때 뭐로 검색을 하라고요? 영어로. 그 다음에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그러면 저작권 무료인 사이트에서 반드시 이미지를 추출해서 갖다 써라. 라는 게 아이들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행평가할 때 기술 자체가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이나 음악을 깝니다. 제가 음악으로 많이 톡톡이 재미를 보는데 그 애들 발표할 때 제가 배경음악 몇 개 깔고 동영상도 몇 개 깔으라 그랬더니 훨씬 더 차별화가 돼요. 그러면 본인 상황에 맞는 동영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촬영을 할 수는 없고. 동영상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곳이 어디죠? 유튜브죠.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SS를 붙여버린다든지 뭘 붙여버린다든지 하는데, 제가 써본 동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게 클립 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동영상 URL 복사, 동영상 주소 복사 있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는 순간에 얘가 받아버려요. 여기서 이것만 선택을 해주면. 음향을 받을 거냐 비디오를 받을 거냐 하면은 화질도 골라서 아이들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 유튜브에 보이는 건 보이는 대로 다 다운받아서 파워포인트에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만약에 전국 대회면 저작권. 자, 저작권 어떻게 피하느냐? 동영상 검색할 때 항상 프리, 카피라이트 집어넣고 동영상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검색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검색을 하면 아이들이 필요한 자료를 굉장히 빨리 받아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또 KBC랑 같이 이런 꾸준히 이어가는 공개 강좌에 꾸준히 참석하셔서 좋은 교육 정보 얻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